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 미국 차만 타던 아버지가 아들의 한국차 구매를 완전히 반대했다가 결국 본인도 한국차를 사게 되는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한국이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 줄 몰랐어. 80대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개월의 기다림, 가족 갈등,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와 편견,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한국차가 어떻게 미국 시장 4위까지 올라갔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죠. 아내 사라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2008년식 폭스바겐 제타를 타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I-285 순환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끼익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덜덜덜 떨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왔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춘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다행히 갓길로 차를 세울 수 있었지만 시동을 다시 걸어도 엔진이 켜지지 않았어요. 견인차를 부르고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사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엔진 내부 부품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리비만 해도 차값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냐고, 다친 곳은 없냐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사라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차는 벌써 세 번째 큰 고장이었거든요. 지난해에는 변속기 문제로 한 달간 정비소에 맡겨야 했고, 그 전에는 에어컨이 완전히 망가져서 애틀랜타의 뜨거운 여름을 온 가족이 고생하며 보냈죠. 아이들도 이제 차를 탈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길 가다가 또 멈추면 어떡하냐고 묻더라고요. 특히 큰아이인 가브리엘은 친구들 차와 비교하면서 우리 차가 너무 낡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 차를 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매번 고장날 때마다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해온 이 차와 이제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새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브랜드를 검색해보고 자동차 리뷰 영상도 찾아봤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옵션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주 동안 여러 딜러십을 돌아다니며 차를 알아봤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같은 독일 차들은 너무 비쌌고 렉서스와 인피니티는 뭔가 아쉬웠어요. 미국 브랜드들도 살펴봤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애틀랜타 북쪽 더누디에 있는 제네시스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현대차에서 만든 럭셔리 브랜드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더군요. 제이슨이라는 세일즈 매니저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제네시스가 2015년에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매장에 전시된 GV70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유선형의 보디라인과 투라인 LED 헤드램프가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한번 시승해 보시겠냐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답했죠. 차 키를 받고 운전석에 앉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됐어요. 가죽 시트의 질감도 독일차 못지않았고 우드 트림과 메탈 액센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직관적이고 깔끔했어요. 시동을 걸고 첫 번째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이 만들어내는 300마력이 부드럽게 전달되면서도 힘이 넘쳤어요. 8단 자동 변속기도 매끄럽게 작동했죠. 패치트리 로드를 따라 20분 정도 시승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승차감이 편안하면서도 핸들링이 날카로웠어요. 소음 차단도 훌륭해서 정말 조용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와서 제이슨에게 물어봤어요. 가격이 얼마냐고요? 놀랍게도 비슷한 급의 독일차보다 1만 달러 이상 저렴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과 성능에 이 가격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제네시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현대차 브랜드라는 말에 약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해주니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제네시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 잭슨은 디자인이 정말 멋있다고 했고 작은 딸 올리비아는 차 안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사라와 함께 제네시스 매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가족 모두가 함께 갔어요. 아이들도 GV70을 직접 보고는 완전히 반해버렸죠. 제이슨이 자세한 견적을 내줬습니다. GV70 2.5T 어드밴스드 트림으로 선택했는데 진짜 가죽 시트와 파노라마 선루프, 360도 카메라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가격은 58,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고요. 현재 이 차종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주문부터 인도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6개월이라니요. 제 차는 당장이라도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사라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슨이 설명했어요.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공장에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GV70 같은 인기 모델은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사라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제 차가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제네시스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해봐도 제네시스만큼 매력적인 차가 없었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났고요. 다시 매장에 가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000달러를 내고 주문을 넣었어요. 제이슨이 주문서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울산 공장에서 제가 주문한 스펙으로 제작될 거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 아버지인 로버트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미국 차만 타왔거든요. 포드와 GM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으셨죠. 특히 외국 차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계셨어요. 독일 차는 너무 비싸고 고장이 잦다고 하셨고, 일본 차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차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으니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새 차를 샀다고 말씀드리니 어떤 차냐고 물으시더군요. 제네시스라고 말씀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현대차 브랜드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맞다고 답했더니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미국 차나 최소한 독일 차를 사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한국 차는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속상했거든요. 다음 주말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가족 모임을 위해서였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버지는 제네시스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마이클아, 정말 한국 차를 샀냐고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정말 좋은 차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미국에서 만든 차만 타왔다고요. 포드 F-150을 30년간 타셨고 그 전에는 쉐보레 실버라도를 타셨죠. 미국 차가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어요.
한국차에 대한 아버지의 편견은 깊었습니다. 80년대에 처음 미국에 들어온 현대 엑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품질이 형편없었고 금방 고장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의 인상이 너무 강해서 한국차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의 한국차는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특히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 BMW나 메르세데스와 경쟁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한국차는 한국차라고 하시면서 왜 포드, 익스플로러나 쉐보레 타오 같은 미국 차를 사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시승해보니 제네시스가 훨씬 좋았다고요.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어요. 사라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님, 마이클이 신중하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 차를 비교해보고 선택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왜 외국 차를 사느냐고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 차를 사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2025년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고 자동차 기술도 정말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평생의 신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가신 후 사라가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네시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회사 동료들에게 제네시스를 샀다고 얘기했더니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관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죠. 특히 제 친구인 브래드가 흥미로워했어요. 브래드는 자동차 매니아인데 제네시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요즘 정말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도 다음 차는 제네시스를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몇 주 후 브래드가 정말로 제네시스 매장에 갔답니다. GV80을 시승해보고는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브래드도 GV80을 주문했어요. 저보다 한 달 늦게 주문했으니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이들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잭슨은 인터넷에서 제네시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더라고요. 한국의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제네시스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조사해서 저에게 알려줬어요. 올리비아는 더 재미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제네시스가 한국 브랜드라는 걸 알고 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을 듣더라고요. 어느 날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주말에 애틀랜타 둘루스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가봤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을 시켜 먹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사라도 놀라워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면서요. 특히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 음식점을 방문하게 됐어요. 제네시스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말이죠.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1967년에 설립돼서 처음엔 포드 기술을 도입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갔다는 얘기를 읽었어요. 제네시스 브랜드도 2015년에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브랜드지만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여러 디자인 상을 받았고 품질 평가에서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제네시스 홍보 영상들을 봤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특히 디자인 철학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다는 컨셉트가 독특했거든요. 점점 제네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차 한 대를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기다림이 길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네시스를 주문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포드 F-150이 고장났던 거예요. 엔진 문제로 수리비가 15,000달러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셨죠?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 차를 사자니 부담스럽고 수리하자니 너무 비싸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문한 제네시스 매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냥 구경만이라도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계속 권해드리니 결국 같이 가보자고 하셨어요.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더누디의 제네시스 매장에 갔습니다. 제이슨이 아버지를 정중하게 맞아줬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 하시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이슨이 G90을 보여드렸어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아버지가 차 외관을 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고급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승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제이슨이 부담 없이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니까 결국 응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탔는데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엔진 소리가 정말 조용하다면서요. G90의 5.0L V8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는 소리에 감탄하셨습니다. 평소 거친 트럭 엔진에 익숙하셨던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패치트리 로드를 따라 운전하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다고요. 소음 차단도 훌륭하고 시트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마사지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20분 정도 시승하고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매장에 들어왔을 때의 회의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G90의 안전 기능들을 설명해줬어요.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기능들 말이죠. 아버지는 요즘 차들이 이렇게 똑똑하냐며 감탄하셨어요. 가격을 들었을 때도 놀라셨습니다. 비슷한 급의 BMW 7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S클래스보다 2만 달러 이상 저렴했거든요. 아버지가 혼잣말로 이런 가격에 이런 차를 살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아, 네가 왜 제네시스를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하겠다고요. 정말 좋은 차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는데 자신도 제네시스를 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G90 말고 GV80으로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SUV가 더 실용적일 것 같다면서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한국이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의 편견을 버리신 거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이슨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GV70이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제네시스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잭슨은 계속 언제 도착하느냐고 물었고, 올리비아는 차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 궁금해했죠. 매장에 도착하니 제이슨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줬습니다. 축하한다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면서 미안하다고도 했어요. 서비스 구역으로 안내받았는데 거기에 제 GV70이 있었습니다. 매그네틱 포스 그레이 색상이 조명 아래에서 정말 멋있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사라가 와하고 감탄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고급스럽다면서요. 아이들도 차 주위를 돌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특히 투라인 LED 헤드램프가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제이슨이 차량 인도 절차를 설명해줬습니다. 각종 기능들을 하나하나 시연해주면서 사용법을 알려줬죠. 디지털 키 기능부터 시작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정말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음악, 내비게이션, 에어컨 등을 모두 조작할 수 있었어요. 음성 인식 기능도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잭슨이 가장 신기해한 건 무선 스마트폰 충전 패드였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된다니까 계속 테스트해 보더라고요. 사라는 방앤 올룹슨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의 음질에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첫 드라이브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고 사라는 조수석에,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조용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매장을 나서서 패치트리 로드로 나갔습니다. 6개월 전 시승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차니까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300마력의 힘이 부드럽게 전달됐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낡은 폭스바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과 조용함이 있었거든요.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 잘 선택했다고, 이런 기분 처음이라고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잭슨은 뒷좌석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다면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았어요. 올리비아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보이는 하늘이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고에 주차하면서 정말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의 기다림이 이렇게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를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정말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GV80도 곧 나온다면서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뀐 6개월이었습니다. 제네시스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운전하는 즐거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휴식 시간이 됐어요. 특히 애틀랜타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 속에서도 제네시스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덕분에 훨씬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차였다면 스트레스 받았을 상황들이 이제는 여유롭게 느껴졌어요. 가족여행도 더 자주 가게 됐습니다. 사바나까지 주말 여행을 갔는데 4시간 운전이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면서 갔어요. 방앤 올룹슨 오디오로 듣는 음악이 정말 콘서트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진 것이었어요. 올리비아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잭슨은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지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칭찬하셨어요. 사라는 한국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둘루스 한국타운에서 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김치찌개, 불고기를 만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아이들도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3주 전에 GV80을 받으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한국 뉴스까지 챙겨보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말 놀랍다고요. 70년대만 해도 미국이 원조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기술들이 많다면서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사실에 감탄하셨습니다. 제 직장에서도 제네시스가 화제가 됐어요. 주차장에서 동료들이 제 차를 보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몇 명은 시승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네시스 매장을 소개해줬습니다. 그중 2명이 실제로 제네시스를 주문했어요. 친구 브래드는 GV80을 받은 후 정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타던 BMW X5보다 훨씬 좋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어요. 브래드 덕분에 그의 골프 모임 친구들 중에서도 제네시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제네시스를 타기 시작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예전엔 한국 하면 김치와 태권도 정도만 떠올렸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한 거죠. 6개월의 기다림과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얻은 이 멋진 차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제네시스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에요. 아마 이런 변화가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제네시스를 선택한 많은 미국 가정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